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책이 제가 얼마 전에 신간이 나와서 지금 요 교재, 그죠? 파이썬 인공지능 입문 실전 종합편을 보고 있는데, 이 책을 이제 제가 구매를 하면서 본 게 그래도 어떤 개념적인 어떤 원리를 간략한 코드로 설명하려는 어떤 노력들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책이랑 조금 이제 그런 부분에 좀 강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서 이 책을 선정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 책은 앞쪽에 뭐 파이참 교육용을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비주얼 코드로 쭉 하고 있으니까 뭐 그걸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보면 우리가 앞쪽에서 한 어떤 예제들을 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책도 한번 보면 좀 이제 개념을 이해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책을 또 읽어가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책에서도 뭐 강의 교재라든지 이런 걸 제공하는 것 같은데 아직 보지는 않았습니다. 보지는 않았는데 저도 같이 책을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일단 요 책에서 보면 딥러닝 동작 원리 이해하기인데 많은 유튜브나 또는 책에서 또 계속 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몇 번이나 봐도 좀 지겹지 않고, 그 다음에 여러분 개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책에서는 이제 순전파, 목표값, 그 다음에 역전파, 오차 역전파, 학습률 같은 용어를 쭉 봤는데, 이 책에서는 과연 어떻게 또 표현을 하고 있는지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앞쪽에서는 예제가 이렇게 단일 신경망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weight W고 여기는 이제 바이어스가 들어가겠죠. 편차가. 그죠? 그래서 요걸 이제 그림을 y 값을 얻기 위해서 가중치 곱하기 입력값에, 그죠? 1 곱하기 b, 그죠? 아이고 이거 잘못했네요. 자, x 값이 있고, 자, 1 값이 있고, y 값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w b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수식으로 표현하면은 xw 플러스 1p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 그림과 요 그림이 이렇게 수식이 매칭되는, 그죠? 그것도 좀 살펴보셨으면 싶고요. 그래서 요 수식에 대해서 x는 2, w는 3, 그 다음에 b는 1이라고 줬을 때, 그죠? y는 x가 2고 w가 3이고 그 다음 1 곱하기 1이니까 요게 7이 나오나요? 그죠? 이렇게 7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그림을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그 다음 이쪽에서 설명하는 게 이제 순전파라는, 그죠? 순전파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 다른 책과 비슷하긴 하지만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림을 제가 잘 못 그리겠지만, 자,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으로 돼 있고요. 이렇게 관으로 돼 있고, 여기가 이제 곱하기고요. 그 다음에 x는 2고 여기가 w는 3이고, 그래서 요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 3은 6이라는 게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요. 여기서 이제 6이라는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쭉 가다가 이제 여기서 플러스가 이제 만나면서 이쪽에서 b는 1이라는 것이 이렇게 돌러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y는 그죠? 이렇게 해서 어떤 값이 7이 이제 y가 된다라는 그죠? 이렇게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죠? 지금 아마 요게 이제 순전파 요쪽 방향으로 흘러가는 그죠? 요걸 순전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뒤쪽을 계속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만약에 y가 10이 나오게 하려면 지금 여기에 7이잖아요. 그죠? 10이 나오게 하려면 과연 여기 x 입력값과 웨이트와 이 바이어스가 어떻게 변경돼야 될까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이 되려면 3이 부족하다는 거죠. 책에서는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네요. 그래서 x와 w와 b 값을 적당히 증가시키면 y로 10에 가까운 값이 나오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어떤 기준으로 x와 w와 b 값을 증가를 시켜야 될까? 그죠? 그래서 이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자는 게 지금 이 책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책에서는 이제 y가 7인데 이걸 10으로 그죠? 변경되기를 원하고 여기서 10을 우리가 t 타겟 값 10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그죠? 얻으려고 하는 값이 지금 t 값입니다. 그리고 y는 이제 현재 y는 7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현재 값이죠. 현재 값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yb라는 값이 있는데 yb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y 빼기 t 그죠? y 빼기 t 현재는 요게 마이너스 3이 되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현재 값에서 목표 값을 뺀 값이라는 거죠. 뺀 값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때 yb 값을 역전파 오차 요걸 보고 우리가 역전파의 오차 값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이제 요게 이제 역전파에 사용될 오차값이다. 그죠? 요게 역전파에 사용될 오차값이다. 그죠? 당연하죠. 결과하고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값이 10인데 요게 3의 차이다. 라는 것이고 요걸 구하는 방법이 현재 값 빼기 얻으려고 하는 값을 해서 이렇게 얻어낸다. 라는 것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요게 목표 값이라는 거고요. 그냥 목표 값이고 y가 현재 값이고 요게 역전파 오차라는 거 yb가. 그래서 요 값들이 뒤쪽에서 계속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요 상황을 가지고 이제 요런 그림을 한 번 더 그린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요렇게 아까처럼 요 그림을 이렇게 그려 보겠습니다. 그죠?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되나요? 요렇게 좀 좁나? 여기 지우는 게 지우기가 이거네요. 자, 요렇게 되나 봅니다.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렸어. 그 다음에 여기서 곱하기, 여기서 더하기, 요렇게 있고요.
그래서 지금 거꾸로 그죠? 거꾸로 이 우리가 yb가 마이너스 3이지 않습니까? 그죠? 마이너스 3인데 이게 이제 1위로 가는 겁니다. 거꾸로 역전파에서 가는 거죠. 그래서 yb 값이 xb, 여기가 xb가 되고요. 여기가 wb가 되고 여기가 bb라고 합시다. 그죠?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값들이 과연 이 마이너스 3이라는 것이 이렇게 거꾸로 갔을 때, 그죠? 최적의 어떤 값이 어떤 것이 되면은 이렇게 이제 어떻게 이제 값을 할당해야 될까의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뭐 책에서는 책에서는 뭐 이렇게 이제 설득을 하고 설득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죠? 뭐 2가 어디 갔죠? 그죠? 2가 여기 있죠. 원래 x 값 2가 그죠? 3만큼 그죠? 3만큼 갔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됐다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3만큼 7로 갔어. 그 다음에 3은 2만큼 7로 갔어. 1은 1만큼 7로 갔어. 해서 이제 마이너스 3도 3만큼 2로 돌아가게 하고 마이너스 3도 2만큼 3으로 돌아가게 하고 마이너스 3도 1만큼 1로 돌아가게 하자 라는 어떤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같은 비율로 이제 쓰겠다는 소리겠죠. 이렇게 이제 수식을 통해서 표현을 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요런 게 이제 거꾸로 요렇게 요 값을 어떻게 요 xb, wb, bb로 이제 원칙을 가지고 갈 수 있는지를 이제 하는 게 이제 오차 역전파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다시 이제 순전파를 또 정리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순전파가 어떻게 또 요 순전파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죠? x의 w 그죠? 더하기 1b 그죠? 1b를 하게 되면은 요게 y가 나온다라는 것으로 이제 수식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얘는 x는 이 해석을 이렇게 하네요. x는 w만큼 가서 y로 즉 같다라는 거고요. w는 x만큼 가서 y로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b는 1만큼 가서 y로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표현을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네요. 어쨌든 x는 w만큼 가서 y로 같고 w는 x만큼 가서 y로 같고 b는 1만큼 가서 y로 같다. 이런 조건을 이제 다 만족시킨다는 거죠. 이런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책에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이제 우리가 yb가 이제 거꾸로 흘러 들어가 가지고 xb, wb, bb로 흘러 들어가는 역전파 그림이 이제 요건데요. 거꾸로 이제 흘러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이제 당연히 yb는 얼마만큼 xb로 가야 하나. 지금 요 원칙을 따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yb는 또 얼마만큼 이제 wb로 가야 하나. 그죠? 또 yb는 얼마만큼 bb로 가야 하나. 이제 요게 이제 앞에서 설명한 것들을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x가 w만큼 이렇게 왔으니까, 그죠? 이렇게 왔으니까 xb도 w만큼 가서, 그죠? yb로 가야 되지 않나. 그 다음에 wb도, 그죠? yb로 x만큼 가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그 다음에 bb도, 그죠? 1만큼 똑같이
그죠? 가서 YB로 가야 되지 않나 라고 이제 이렇게 같은 비율로 이렇게 매칭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책에서는 보면 편미분과 연쇄 법칙을 이용해서 유도한 방법으로 지금 요쪽 책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더 알기 쉽게 표현을 한 거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걸 이제 수식으로 정리를 하면은 XB는 YB W가 되고요. 그 다음에 WB는 YB X가 되고요. 그 다음에 BB는 YB 1이 된다는 것. 그죠? 이런 수식이 이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수식에 의해서 여기에 보시면 자, YB가 마이너스 3이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3이고 그러면 XB는 뭡니까? YB가 마이너스 3이고 아까 W가 여기서 3이었잖아요. 그죠? 3이었죠. 그러면 마이너스 3 곱하기 3이 되니까 여기가 얼마가 나옵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9가 되겠네요. 그죠? 마이너스 3 곱하기 3이 되니까 WB는 얼마겠습니까? YB가 마이너스 3이고 X가 2니까 마이너스 6이 되네요. 마이너스 3 곱하기 2인가요? 이렇게 되네요. BB는 뭐 마이너스 3 곱하기 1이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3이 되네요. 그죠? 조금 이제 뭐랄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본 책에 있는 내용과는 조금 다른 설명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이제 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WB 값과 BB 값이 너무 크다는 거죠. 그죠? 이 상태로 이제 Y를 계산하면은 이제 순전파의 Y로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이걸 순전파의 Y로 계산하면은 2 곱하기 뭔가요? 2 곱하기 자 x 자 보시면 지우고 x는 2고 그죠? w는 3의 그 차이니까 그죠? 마이너스 6에서 9가 되고 그 다음에 b는 1에 마이너스 3에서 4가 되죠. 그래서 y는 이제 x 곱하기 w 플러스 b니까 이제 2 곱하기 9 더하기 4에서 22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 값이 이제 너무 크다는 거죠. 그죠? 이 값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값을 조정해 주면 그죠? 이 값을 조정해 주는 것이 뭐냐면 이제 이게 학습률이라는 그죠? 학습률이라는 것으로 이제 개념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WB와 BB의 그죠? WB와 BB에 적당히 이제 곱해주는 값을 곱해가지고 이 값을 줄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0.01을 이제 곱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입력값은 뭐 그대로 놔두고요. W 값에다가 그죠? 3-0.01 곱하기 마이너스 6을 해주면은 그죠? 그 다음에 B 값도 마찬가지로 1 빼기 0.01 곱하기 마이너스 3 그죠?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예를 들면 B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BB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W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WB가 되는 거죠. 이 알파는 0.01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런 알파 값을 우리가 학습률이라고 부르고 뒤에서는 이제 LR 그죠? 뭡니까? Learning Rate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네요. 그죠? 그래서 학습률을 0.01로 시작해서 이제 조금씩 느리거나 줄이는 상황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딱 하고 그다음 바로 넘어가는 게 이제 경사하강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본 이 내용을 자 W는 W 빼기 알파 WB 그죠? 그 다음에 B는 B 마이너스 알파 BB 그죠? 요 값을 보고 뭐라고 부르냐면 이걸 경사하강법이라고 합니다. 그죠? 요걸 보고. 그죠? 그래서 조금 색다른 접근이긴 해도 자 요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식을 적용해서 W와 B 값을 지속적으로 갱신, 고쳐가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 이걸 이제 요걸 W와 B 값을 고쳐가는 과정을 뭐라고 부르냐면 인공신경망의 우리가 학습이라는 단어로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이렇게 본 게 뭐냐면 한번 에폭이라고 부르죠. 한번 학습을 한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 내용을 이제 코드로 이제 구현을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있고 책에서는 조금 더 이제 수식을 좀 정리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요건 책을 보고 한 번 더 여러분이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코드를 잠깐 봅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코드로 또 이렇게 바뀌는지 또 한번 같이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책에서는 보시면 책에서는 222에 1이라고 되어 있네요. 책에서는 요 그림 다시 한 번 더 책에서는 이제 x 1 이렇게 있고 이제 w를 3으로 주고 그죠? b는 1로 주고 해서 이제 y가 나오고요. 그 목표 값은 t가 10이고 그죠? 뭐 이런 식의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에 설명을 들었으면 이게 이제 어떤 그림이다 라는 것을 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x는 2고 t는 10이고 그 다음에 w는 3이고 b는 1이다. 그죠? 그러면 이제 앞에 설명대로 한다면 t가 타겟 값이고 그죠? x와 그죠? wx 플러스 b 값이 10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y는 x 곱하기 w 플러스 1 곱하기 b. 그죠? 요게 이제 요렇게 그죠? 하는 것이고 책에 보시면 이 가중치 w는 입력값의 강도 색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네요. 그리고 입력값의 값을 증폭시키거나 감소시킨다 라는 것도 되어 있고요. w의 역할이네요. 그죠? 가중치 w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편량 b라는 그죠? b는 이제 1로 초기화를 하는데 편량은 가중치를 거친 입력값의 합에 더해짐으로 입력 신호를 좀 더 세게 해주거나 약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이제 순전파의 이제 수식을 이제 적고요. 이걸 이제 힌트 y는 6.3f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네요. 자, 실행을 해보면은 자, 7.0이 나오죠. 우리가 예측한 7.0이 나옵니다. 나오고, 자, 이제 우리 앞쪽에서 구현한 YB가 뭐였습니까? 차였죠. 그죠? YB가 타겟 값의 차였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3이 이제 될 거고요. XB는 YB에 우리 앞쪽에서 한, 그죠? 요거였고, 그 다음에 WB는 YB에, 그죠? X를 곱한 값이고, BB는 YB에 곱하기 1을 한 값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YB는 순전파 결과값에서 목표값을 뺀 오차값이고요. XB는 입력값에 대한 역전파 값을 받아보는데, 그죠? 그 다음에 WB는 가중치 값에 대한 역전파 값을 받는 거고, BB는 편향값에 대한 역전파 값을 받는다라는 거죠. 자, 그죠? 그래서 코드에서 역전파 값을 저렇게 받는구나. 그죠? 그러니까 오차 역전파에 대한 그 원래 값하고 타겟 값에 대한 차를 이렇게 곱해서 어떻게 구했구나 라는 이제 감을 이렇게 좀 얻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프린트 다시에서 XB가 이제 6.3F고, 그 다음에 WB가 6.3F고, BB가 6.3F고, 그 다음에 차례대로 XB, WB, BB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할 겁니다. 그럼 어떤 값들이 이렇게 나온다. 우리 아까 수치적으로 계산한 것들을 그대로 지금 구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러닝 레이트라고 불리는 이제 학습률도 이렇게 곱해가지고 WB 학습 저 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B 값을 다시 LR 곱하기 W BB 이렇게, 그죠? 구해가지고 이제 마찬가지로 그대로 복사하겠습니다. 해서 X 값, W 값, B 값에서 X 값, W 값, B 값 해서 이렇게 구해보겠습니다. 구해보면은 이제 학습률을 곱하고 나니까 이렇게 좀 작은 값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WB 역전파 값에 학습률을 곱한 후 W 값에 빼주면 이게 W 변수에 대한 학습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죠? 요게 이제 학습을 한다. 그죠? 그 다음에 B 변수에 대한 학습을, 그죠? 역전파 값에 학습률을 곱한 후에, 그죠? 빼주면은 요렇게, 그죠? 요게 이제 학습을 한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이런 값들이 나오고, 여기 이제 한 번 수행을 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고요. 그래서 학습을 2번 수행을 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과정을 2번 돌리면 되죠. 그죠? f폭이라는 변수에 이제 레인지를 걸어가지고, 그죠?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나머지는 코드가 다 똑같나요?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여기는 f 값을 출력하도록 되어 있네요. 자, 코드에다가 프린트 자, f폭을 이렇게 하고, 자,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자, f폭 0일 때, 그죠? 자, 요 값은 아까 나온 값이죠, 그죠? 자, 그리고 다시 반복적으로 해서 y가, 그죠? 최종 y가 변경이 됐죠. 학습이 돼서, 그죠? 학습이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10에 가까운
값이 나오는 게 목표니까요. 그죠? 이제 두 번 돌리니까 이렇게 이제 나온 거죠. 그죠? 이제 요 값들이 서서히 이제 계산돼서 들어가는 것이 이렇게 보이죠. 그죠? 그래서 y 값이 7에서 7.15로 바뀌는 것을 이제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제 이게 이제 학습이 돼 간다라는 거죠. 이걸 갖다가 20번, 그죠? 20번을 돌리면 어떻게 될까? 20번을 돌리면 이 y 값이 보세요. 그죠?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죠. 그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이걸 갖다가 200번을 돌린다. 자, 200번을 돌리니까 어떻게 되죠? 어디쯤에서 10이라는 값으로 가까워졌을까요? 그죠? f폭이 166, 167, 170번쯤 학습을 하니까 우리가 원하는 10에 가까운 값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요게 간단한 코드지만, 학습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그 다음에 오차가 어떻게 반영이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강의를 듣고 이해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다만 여러분이 역전파라는 것을 공부할 수 있는, 이제 이게 어느 지점에 있다라는 것을 공부할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요 책에서 참 잘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12라는 값에 그 200번 돌렸을 때, 그죠? 그죠? B 값하고, 그죠? B가 1.6에 가까워. B가 편향이 1.6이 돼야 되고, W는 4.2가 되는 게 맞고, X는 뭐 2 그대로 되는 게 맞다라고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요게 이제 답을 찾아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이제 오차값 계산하는 파트도 나오는데요. 오차값이라는 것이 예측값과 목표값의 오차를 계산하는 부분을 여기서 추가해 보는데, 오차, 즉 에러라는 것은 손실, 로스 또는 코스트, 비용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오차값이 작을수록 예측을 잘하는 인공신경망, 오차값이 작을수록, 그죠? 예측을 잘하는 신경망이다. 그러니까 예측을 잘하는 신경망의 정의는 오차값이 작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제를 또 좀 수정을 또 하네요. 수정을 하는데 중간에 그 오차에 관련된, 그죠? 오차에 관련된 코드를 하나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책에서는 지금 요 수식이죠. E는 2분의 1에 민 스퀘어 값인가요? 그죠? y가 그 정상적인 값이라면 오차값, 여기 오차죠. 오차의 제곱의 값을 모아놓은 값이, 나중에 시그마도 이제 나중에 이렇게 붙겠죠. 그죠? 시그마도 붙고 해서 뭔가를 할 텐데, 일단은 뭐 이런 건 생각하지 않고 요 수식을 집어넣어 가지고 좀 더 이제 정교하게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어디쯤 들어가냐면, 자, 이 값이 y-t, 자, 여기 제곱이죠. 나누기 2. 자, 요렇게 오차값을 추가를 하고요. 프린트 e는 0.7 f %e 이렇게 구합니다. 그리고 만약 e가 0. 하나, 둘, 셋, 넷, 다섯, 7개 정도 짜리라는 브레이크에서
이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그 F폭이 이제 몇 번까지 가느냐를 알 수가 있는 변수겠네요. 그래서 y의 값이 t에 가까울수록 e의 값은 이제 당연히 0에 가까워지겠죠. 즉 오차값이 0에 가까워지는데 이 수식을 오차함수 또는 손실함수, 비용함수라고 한다라는 거죠. 나중에 이제 여러분 F폭 나왔을 때 요 오차함수의 이제 오차함수를 집어넣게 될 텐데요. 그죠? 이렇게 직접 구현해 보면서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차 2가 이제 1천만 분의 1보다 작으면 브레이크문을 수행해서 이제 포문을 빠져나간다고 하는데, 자 실행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실행을 시켜 보니까 여기에 보시면 171, 172에서 그죠? 오차가 이렇게 그죠? 빠져나갔죠. 이렇게 빠져나간 것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y 값이 이제 10에 수렴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예제가 이제 학습률을 또 변경시켜 본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자 LR 값 여기 있네요. LR 값을 0.5로 그죠? 0.0으로 만약에 변경했다. 그죠? 그럼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을 해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실행을 해보니까 F폭이 30번에서 그죠? 12라는 값으로 오차가 들어가 버렸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학습률을 어떻게 변경하느냐에 따라서 학습되는 어떤 속도가 달라진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0.005 이렇게 0.005로 변경을 하고 나면은 F폭의 결과를 보면은 꽤 많이 가네요. 그죠? F폭의 결과를 보면은 199까지 가네요. 그죠? 그렇게 가서 y가 그죠? 10에는 가까이 가지는 못하고 끝까지 가는데 10에 이제 수렴을 못하고 있네요. 그죠?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안 나온다는 소리죠. 이거는. 그죠? 수렴을 사실은 잘 못했다는 소리라서,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걸 2000번까지 만약에 했을 때, 그죠? 만약에 2000번까지 했을 때 이제 근데 몇 번에서 됐나요? 여기에 보면 F폭이 349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지금 이 코드는 아니겠지만 실제로 이제 러닝 레이트하고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프로그램을 짤 때, 그죠? 요 러닝 레이트가 상당히 F폭을 몇 번 해야 되는지까지 우리가 관련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바로 또 예제가 이제 실제로 y는 아까 3x 플러스 1 이걸 갖다가 이제 학습을 시켜보는 걸 만들어 보자는 겁니다. 자, 요 예제를 기반으로 그 다음 이제 해야 될 게 y는 3x 플러스 1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일단은 요 예제를 통해서 이제 학습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감을 여러분들이 좀 잡으면 좀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 교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식의 기본적인 개념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도와주는 거니까 차분하게 한번 따라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차시에서 요 내용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